헌재가 미친 짓을 했네요. 곧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느낄 거라고 봅니다. 모든 국민이 헌재와 법원을 바라보는 이유는 신뢰 때문입니다. 민주와 인권의 최후 보루가 헌재요 법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두 기관은 물론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4번이나 반려했다가 고검의 심의로 마지못해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법원은 자신들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를 풀어줬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헌재와 법원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망했어요. 이걸로 해서 자기 부정을 해버린 헌법재판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번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나면 헌법재판소 따위는 어떠한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사시켜서 기능을 없애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없애는 게 맞아. 다음 정권이 들어왔을 때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고사시켜버리고 나중에 개헌을 통해가지고 선출제로 바꾸거나 그도저도 아니면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리는 아무튼 그러한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주화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관이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있다 보이죠. 국민이 내는 혈세를 받아먹고 사는 자들이 국민을 발 아래 두고 있다. 일이 되면 헌재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이다. 검찰, 사법부, 헌재 이 모든 기관이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할 기관들인데 국민 무시를 겁없이 하고 있죠. 나라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국민들이 곧 법이건을 국민심판과 국민투표로 심판을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이로써 헌재는 사망했다. 검찰과 같은 짓들을 하고 있다. 고로 없어져야 한다가 맞다 보죠. 윤석열 부부가 자기들 신변 안전에는 극도로 집착하는 거죠. 정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구속시킨다는 데 대한 공포심도 있고 권력자가 호랑이 등 위에 올려 탔을 때 위용이 있어 보이지 내려올 때 그것처럼 초라한 게 없어. 이제는 비루한 어떤 자기 보고에 집착하는구나. 저는 사실 그 윤석열이 서울구치소 나올 때도 개선장군 같다, 선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과 야당에서 비판을 많이 했지만 저는 반대로 봤어요. 입을 실룩할 때 약한 인간, 비루하고 쪼잔하고 역시 어린 애가 들어있구만.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 오히려 그게 더 눈에 띄고 막 어퍼컷하고 막 하고 저다 퍼포먼스다. 속을 봐라. 어린 애가 하나 들어있는. 극도로 자기의 내면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세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외부에서 법 집행이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때 지금까지 쌓아올려놓은 자기의 왕국 세계 내면 내가 창조한 이 세계가 이제 무너질 수 있다. 여기서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방어 심리가 작동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상식을 초월한 자기 보호를 갖고 때를 쓰는 듯한 이런 어떤 모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김성훈이 착착 감기는 호위무사 역할을 해주니 이제 거기에 매달리는 거라고 따지고. 무너지고 있는 명신이의 왕국이죠. 모래성이 무너지고 있음을 모르는 윤건이 한 놈은 슬퍼 마시고 한 년은 새벽까지 전화질에 심부름질을 시키고 있다고 하던데 관저로 불러들여 뻘짓한다더니 누굴 그리 불러들이는 거니. 모든 내용들이 다 새어나오고 있다고 하잖니. 모래성이 무너지고 있단다. 잠시 얻은 것 같이 계획이 잘 돌아가는 듯 보이지. 그럴 때가 제일 무서울 때란다. 기대하거라 라고 전해주고 푸네요. 보수 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8대0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며 장담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만에 하나 파면이 기각된다 해도 4.19 혁명 때처럼 민중들의 성난 시위가 일어나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탄핵이 기각됐을 때 벌어질 시위는 파면 시 예상되는 극우들의 시위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윤 대통령은 결국 며칠 내 하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도 시위를 제대로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시민들의 협조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젊은 경찰들도 분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위대에 길을 터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하더라도 이번에는 국무위원부터 협조하지 않을 것이고 군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저지르고 그 이후 보여준 사악한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피부로 느낀다며 이런 일을 저지른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고 복귀시키는 건 미친 짓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보수 중에 찐보수죠. 한 줌도 안 되는 좀비들 믿고 나대는 내란 국임당과 명신 일당들 기각이 된다 하여 살 길은 없다는 얘기죠. 국민들 손에 처참히 끌려 내려올 것이다. 헌재 또한 미친 짓을 한다면 국민들 손에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얘기네요. 8대0의 파면은 당연하다. 국민들 보란듯이 내란을 일으키고 2차 내란을 준비한 수개놈은 당장 끌어내려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좀비들 빼곤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다 라고 보는데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들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통치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윤석열의 직무복귀는 곧 대한민국을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국가로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나라를 파멸로 이끌 망상에 사로잡힌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그 길이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제때 하길 바랍니다. 헌법 재판관들이 국민과 역사를 위한 결단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헌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지켜야 할 헌재가 국가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기갈찰 노릇 아닌가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둘이서 텔레그램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자, 김건희가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김성훈 차장이 걱정하지 마. 건희. 압수영장이니 체포영장이니 다 막겠다. 너를 위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 내가 다 막아주겠다. 덤벼라 세상아. 근데 그는 왜 이 뜨거운 마음을 텔레그램 메시지를 캡처를 해놨을까요? 나의 역할은 대통령과 여사를 지키는 거지만 나의 신변을 지켜준 거는 캡처입니다. 야, 난 하나는 사랑, 하나는 보험. 이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사랑이 걸렸을 때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그렇죠. 걸리는 게 문제거든요. 걸렸을 때 사실 내가 이거 갖고 있어. 조심해. 나 죽일 거야. 나 안 죽일 거야. 안 죽어. 이런 또 보험용으로. 그게 낫네요. 이걸로 갑시다. 어느 쪽이 사람인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명신이 주변에는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명신이와 엮인 기쁨조 또한 보험을 들어놨네요. 그럼 그렇죠. 죽을 땐 같이 죽자는 얘기죠. 김성훈 또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명신이의 캐비넷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을 듯하죠. 그러니 김성훈을 죽기 살기로 지켜주는 듯하죠. 이 또한 곧 터지겠다 싶죠. 참부 토건이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아마 줄리라는 그거 기억나시죠? 김건희 여사가 뭐 술집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예명이 줄리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했던 데가 강남에 있는 르자로 시작되는 호텔인데 그 호텔의 오너가 바로 참부 토건입니다. 10년 전에 참부 토건과 그 호텔의 줄리를 다시 한번 꺼낸 그런 의혹이 있다. 그 말씀은 줄리가 맞다는 말씀을 아니죠. 그렇지만 저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맥락에서는 줄리가 맞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입니까? 참부 토건이 얘기가 그때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김감원장은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없어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게 아니고요. 애초에 그냥 배제시켰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줄 얘기를 굉장히 지금 저 신경을 쓰시는데 바로 검색을 해보시면 압니다. 이미 10년 전에 김건희 삼부토건이라는 그런 그 연구하는 검사가 뜹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메뉴, 그 반찬을 다시 한번 꺼내는구나. 저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주가 제작과 관련 과거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도시락이었다는 줄리. 그 줄리는 죽어도 줄리다. 고로 김건희는 줄리다. 국힘 패널의 김동원도 이리 말하는데 국임당 놈들은 뒤에서 얼마나 저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 줄리 밑에서 기는 것 또한 행복하니 좋아 죽겠니? 라고 묻고 싶네요. 명신이의 플랜 B니 C니 모든 머리를 밤낮으로 쓰고 있나 보더라고요. 일단 기각을 시킨다. 그 또한 안 되면 명신이 자신이 대통으로 나서 본다. 그 또한 안 되면 이재명 대표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거를 해서 통합 대권 주자를 내세워 새로운 명신의 남자를 만들어 깜빵을 피해보겠다. 그 뒤에서 또다시 누려보겠다. 라는 온갖 계획을 세우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반작용은 더 거세지는 법이다. 명신이를 따르거나 명신이의 똥이 묻는 순간 국민들에게 버림받는다는 얘기죠. 내랑 국임당과 명신이 일당들 이재명 대표만 아니다 하는 마음이겠지만 그 반대에 좀비들 빼고는 모든 국민들이 명신이 똥만 아니면 된다. 이런 마음이니 일찌감치 꿈 깨고 빵 가자고. 국민들 손에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서 빵에 가기 싫으면 윤건희의 발악이 끝을 달하는 것 같네요. 대한민국의 국군은 윤건희를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고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겠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